마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이야기, 설기문의 마음 세상입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심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의 증상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식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실이 치료나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반영되느냐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 또는 병원에서는 증상과 질병에 있어서 스트레스 요인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체의 생물학적 문제와 표면적인 증상 자체에만 관심 갖고 약물이나 수술과 같은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검사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원인 자체를 모르고 그냥 원인 불명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신경성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느니 하는 말로 돌리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잘 내어놓지 못하고 막연하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충고 정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해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나 일반인들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해서 안다고 해도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솔직히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예 건강에 미치는 이 스트레스의 악영향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스트레스란 말은 인체가 신체적, 정신적 부담 또는 압박감을 받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스트레스란 것은 원래 물리학적 개념이지만 1936년에 캐나다의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에 교수가 의학적 차원으로 연결시켰고 이 과정에서 심리적 차원이 고려되었던 것입니다. 셀리에 교수에 의해서 스트레스란 말은 일반화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면 셀리에 교수는 스트레스의 아버지라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한편 그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면역 능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암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가 1970년대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로버트 아더 교수가 그 연구의 주인공인데 아더 교수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아더 교수가 실험한 그 실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더 교수는 어느 날 실험용 쥐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쥐에게 사카린을 줬습니다. 사카린은 식품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인데 실험자는 이것을 물과 함께 쥐에게 주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설탕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쥐에게 설탕물을 주면서 구토제도 함께 주었습니다. 이 구토제는 사이클로포스파미아드라고 하는 약품인데 이것은 구토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구토 유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앞의 4번째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파블로프 개 실험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즉 이번의 쥐 실험에서는 쥐에게 구토제를 설탕물과 함께 먹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설탕물을 먹은 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설탕물이 달콤하니까 쥐는 그 물을 맛있게 먹었겠지만 구토제도 함께 섭취했기 때문에 달콤함과 함께 곧 구역질을 하면서 구토를 하고 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미 예상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설탕물과 함께 구토제를 복용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설탕물을 마실 때마다 구토제를 같이 복용하게 되니까 늘 구토를 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설탕물을 안 먹으면 될 텐데 쥐는 그것을 깜빡했는지 아니면 설탕물이 너무 맛있어서 그랬는지 계속 설탕물과 함께 구토제를 받아 먹으면서 구토를 하고 구토를 하는 과정은 반복되었습니다. 아마 쥐는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실험자는 그 후에
구토제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사카린, 즉 설탕물만 쥐에게 주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토제를 먹지 않고 설탕물만 먹였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쥐는 구토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설탕물만 마신 쥐가 결국 또 구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토제를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구토를 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과정은 앞의 파블로프 개 실험에서의 조건 형성의 원리로 설명 가능합니다. 당시의 개도 종소리 뒤에는 모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했기에 모기가 없어도 종소리만 들으면 이미 모기를 예상하고 침을 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억은 무의식의 기억이긴 하지만 곧 종소리는 먹이라는 프로그램이 개의 신경계에 형성되고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무의식적 기억이 되는 셈입니다. 이번의 쥐 실험에서도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 구토제를 먹지 않았음에도 쥐는 구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물을 먹을 때마다 구토를 했던 무의식적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억 때문에 쥐는 구토제 없이 설탕물만 복용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구토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구토를 하는 프로그램이 작동됨으로써 구토를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탕물은 곧 구토라는 프로그램이 쥐의 신경계에 형성되고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건 형성의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경계는 곧 뇌의 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마음의 작용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든 쥐든 모두 마음속에 각인된 기억 때문에 침을 흘리거나 구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실험에서 마음의 기억이 그만큼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쥐는 최소한 설탕물을 먹는 것과 구토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기억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과 마음은 서로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쥐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몸의 신경계의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를 한다는 것도 신경생리적 반응인데 이 자체가 곧 기억, 마음, 몸의 연결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교수의 실험이 여기서 끝났다면 아들 교수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앞에서 구토제가 없는 설탕물만 먹었던 쥐들이 실험 45일쯤 지났을 때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쥐를 해부했더니 쥐에게서 면역세포가 모두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토제 없이 설탕물만 먹었던 쥐들의 면역세포가 모두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아들 교수는 설탕물을 먹었던 쥐는 과거에 구토했던 기억을 갖고 있었기에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쥐는 설탕물을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세포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 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쥐가 착각을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쥐는 구토제가 포함되지 않은 설탕물을 먹었음에도 구토에 대한 과거 기억 때문에 마음의 착각을 일으킴으로써 계속해서 구토를 하게 되었고 그런 모든 것은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면역세포가 파괴됨으로써 실험쥐들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마음, 착각이라는 마음이 곧 신경계뿐만 아니라 면역계의 면역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드 교수는 이러한 실험 결과에 바탕하여 이 원리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즉 정신이나 심리, 이것이 신경계 그리고 면역계로 연결되는 현상을 바탕으로 당시에는 없던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이름의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신신경면역학 또는 심리신경면역학, 이것은 영어로 PNI라고 합니다. Psycho-Neuro-Immunology라는 하나의 긴 단어가 됐고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PNI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파괴될 수 있고 그 결과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학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스트레스가 그만큼 무섭고 위험하다는 것,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7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